자식보다 더 좋습니다. 이 말을 내가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사람들은 놀랄 거다. 엄마라는 내가 어떻게 자식보다 다른 걸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었냐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평생 감춰왔던 내 마음이 숨어 있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려면 내 지난 삶부터 돌아가야 한다. 나는 늘 자식을 먼저 챙겼다. 내 옷은 헤어져도 괜찮았다. 내 밥상은 비어도 괜찮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비어 있었다. 겨울, 새벽, 손끝이 얼어붙어도 시장에 나갔다.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나도 그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자식 학원비를 냈다. 웃음을 잊은 지 오래였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오직 엄마였으니까. 자식들은 말하곤 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즐기세요. 하지만 정작 내가 내 시간을 가지려 하면 엄마, 이번 주에 손주 좀 봐주세요. 그 말이 따라왔다. 내 인생의 시계는 늘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늘 뒤로 미뤄져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지냈다. 빈집처럼 조용한 게 싫어서. 화면을 똑바로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라디오처럼 흘려듣는 거였다. 그 시절엔 트로트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어느 날도 습관처럼 TV를 켜두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던 한 노래가 내 귀를 붙잡았다. 가사가 내 인생 한 부분을 꺼내놓은 것 같았다. 묻어둔 지난 세월이 그 한 소절에 쏟아져 올라왔다.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다. 화면 속 젊은 가수, 그 청년은 바로 이명웅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는 열쇠라는 걸. 노래를 따라 듣다 보니 내 사는 지역에도 이명웅 팬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갔다. 거기서 또래들을 만났다. 수다도 떨고 노래도 함께 따라 부르고 오랜만에 웃음이 터졌다. 그렇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친구들이 말했다. 같이 콘서트 가자. 나는 처음엔 거절했다. 집에서 유튜브로 방송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큰 공연장은 가본 적도 없었고 사람 많은 곳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자꾸 커져갔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탁했다. 티켓 좀 예매해 줄래? 그러나 티켓팅 경쟁은 너무 치열했다. 자식들은 번번이 실패했고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간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큰며느리가 성공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나도 이명웅을 직접 만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렘으로 살았다. 오랜만에 옷가게에 들러 새 옷을 샀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입어보고 내가 이렇게 설레는 날이 또 있을까 싶었다. 그리고 아들이 사주어 아끼며 신던 발이 편한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그날만큼은 발걸음조차 새로워 보였다. 마침내 나는 첫 콘서트에 발걸음을 내딛었다. 수천 개의 응원봉이 흔들리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설렜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혼자 공연을 본 첫 경험. 그날
나는 다시 청춘이 된 것 같았다. 이명웅 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어졌다. 그동안 어렵기만 해서 그저 통화하는 전화기로만 쓰던 스마트폰. 이제 보니 그건 작은 TV 같았다.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밤이 유독 길어졌다. 새벽에 문득 잠이 깨거나 아예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왜 이렇게 밤이 길까? 왜 이렇게 집안이 조용할까? 그 순간 이명웅 목소리가 나를 감싸주었다. 예전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달랐다. 조용히 핸드폰을 켜고 이명웅 영상을 틀어놓는다. 그 목소리가 빈집을 채워주면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핸드폰이 손에서 툭 떨어질 때쯤 나는 다시 잠에 든다. 그렇게 지루했던 밤들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어디서나 이명웅 노래를 듣고 동영상을 보려고 나는 유튜브 하는 법을 배웠다.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는 방법도 알게 됐다. 그리고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짧은 글과 사진 몇 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도 해외에 살아 얼굴을 자주 못 보던 내 큰딸, 그리고 내가 어릴 적 돌봐주며 첫 정을 붙였던 내 첫 손녀딸과 연결되었다. 손녀는 회사 일로 바쁘게 사는 엄마 대신 내 품에서 컸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가 누구보다 보고 싶었다. 이제는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사진을 주고받고 때로는 짧은 영상 통화로 얼굴도 볼 수 있다. 이명웅 덕분에 시작한 배움이 결국 내 가족과 나를 다시 이어주었다. 그 사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다.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자식보다 이명웅이 더 좋다. 그 말은 자식을 버린다는 게 아니다. 평생 나를 버리고 산 내가 이제야 나를 되찾았다는 뜻이다. 자식은 내 전부다. 하지만 이명웅은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이고 한 사람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명웅이었다. 혹시 너희 부모님도 말하지 못한 작은 행복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 마음을 들어본 적이 있니? 나는 오늘도 고백한다. 자식보다 더 좋습니다. 그 속뜻은 단 하나. 자식 말고도 나를 웃게 해주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 이 늦은 고백이 당신 마음에도 닿기를 바란다. 혹시 당신에게도 자식 말고도 삶을 웃게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이프 초이스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